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음악 감독 지휘자인 정명훈 선생께서 라스칼라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.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고, 그래서 정명훈 선생께서 지휘하신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간주곡을 하나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그래서 마스카니, 그리고 또 이 간주곡이 나오는 영화 갓파더 3편의 마지막 장면,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만한 지휘자 정명훈 선생의 그 지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일단 보시면요. 제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이 사진은 로마입니다. 로마에 어디냐면 판테온, 정말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, 정말 2000년을 굳건히 버틴 판테온, 그 위에 돔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빗방울도 그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정말 로마 건축물의 아주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. 판테온 광장의 오른쪽에 있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 그러니까 판테온에서 나오면 이 오른편 쪽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 나오는 저 노란 집에 를 보시면, 거기 노란 이 벽면에 석판이 하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석판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몰라갖고 잘 해석은 못하겠는데요. 대강 보시면은 이 알베르고, 위에 있는 거 알베르고는 되게 호텔을 알베르고라고 하는데, 아마 여기서 이 맨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맨션에 피에트로 마스카니가 이제 뭐 쭉 여기서 아마 살고 작곡을 했던 모양인데,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넬라 가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마 그걸로 봐서 아마 이 집에서 이 오페라를 좀 작곡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선봤거나 하는 그런 거를 기념하는 석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태리 이 말을 잘 아시는 분은 좀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. 그래서 아마 이 마스카니가 로마에 있을 때 이 집에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. 이 마스카니는 이제 이 19세기부터 20세기에 살았던 이태리의 작곡가인데요. 이 오페라만 아마 가장 유명하고, 아마 이 오페라가 없었으면 마스카니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작곡가였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스카니의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베리스모 오페라의 선구자로 마스카니를 이제 이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중요한 오페라입니다. 우리가 말하는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, 이 어떤 베리타스가 어떤 진리라고 하는 라틴어, 뭐 같은 어원인데요. 이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대개 부치니의 라보엠이라든가 비제 게르멘 같은 그런 오페라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오페라들은 대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, 그리고 어떤 어떤 갈망, 또 시기심, 또 이기심,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이제 이 갈등을 일으키고, 또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이 싸움, 또 혹은 이 갈등, 또
사랑, 또 무슨 거기서 생기는 어떤 비극,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러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오페라는 사실은 어떤 아리아보다는 그 주인공들 간의 어떤 그 대화를 다루는 레시타티브, 이런 비중이 높은 그러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베르디 같이 정말 이태리 오페라를 대표하는 이 작곡가는 주로 이제 그러한 베리스모 오페라보다는 어떤 아리아와 어떤 극적인 장면에서의 주인공의 어떤 노래, 이런 것들을 오페라에서 보여주는 거를 더 즐겨했고,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페라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베르디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, 어떤 사실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이 현상을 그대로 오페라 무대에 올리는 것이 예술이 되는 건 아니다. 그거는 사진은 될 수 있어도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. 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베르디의 어떤 극적인 주인공들의 아리아의 비중이 높은 그러한 오페라보다는 이러한 마스카니의 이 오페라나 게르멘이나 이 라보엠 같은 거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욕망과 질투,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비극을 다루는 그러한 오페라인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할 수 있고, 마스카니가 그 대표적인 이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페라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 하면은 로마의 음악 출판사에 손조니오라고 하는 음악 출판사가 있었는데요. 그 음악 출판사가 1889년에 그 1막짜리 오페라 공모전을 엽니다. 그런데 이 마스카니의 이 작품이 1등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, 이 베르디의 오페라의 이 출판은 밀라노에 있는 대형 출판사가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약간 좀 작은 출판사였던 에도아르도 손조니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하나의 공모전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스카니가 1등을 하게 되는데, 그 뒷얘기에 의하면 이 마스카니는 이 작품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내느니 전에 썼던 거를 좀 손봐서 내려고 했는데, 그 마스카니의 부인이 굳이 이 작품을 내려고 해서 부인이 오히려 이거를 갖다 주었다, 아마 공모하는데 갖다 냈다고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1등이 돼서 그 다음에 1890년에 로마의 콘스탄시 극장, 지금은 이게 테아트로 델로페라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로마의 오페라 극장인데요. 여기서 초연을 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그 마스카니는 194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. 그 전에 그 2차 대전 때 이제 독재자였던 무솔리니에게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좀 오페라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5년 종전하면서 마스카니는 굉장한 그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45년에 죽을 때는 굉장히 약간 불행하게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요 극장이 테아트로 델 로페라라고
이 로마에 있는 오페라 극장인데, 물론 밀라노에 있는 그 라스칼라 극장에는 비할 바가 좀 안 되고 조금 그에 비하면 좀 초라한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래도 뭐 로마의 대표적인 이제 오페라 극장이죠. 그래서 그 오페라 안에 제가 극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 벽에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석판이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제일 윗줄에 보면 메모라빌레 수체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memorable success 기념비적인 그런 대성공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그 대성공을 이 극장에서 In questo teatro에서 이 극장에서 그 프리마라고 하는 건 초연이죠.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1890년 마제오라고 하는 게 마취인지 메인지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. 하여튼 1890년 마제오 17일에 이 극장에서 초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석판을 이 극장 안에 붙여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?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 로비를 쭉 보니까 석상이 하나 있는데 작곡가하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당시에 오페라의 가장 20세기의 어떤 위대한 이태리의 성악가인 베냐미노 질리의 그 흉상이 저렇게 있었습니다. 베냐미노 질리는 정말 이태리를 대표하는 굉장히 그 서정적인 테너 가수였죠. 그리고 요거는 로마에 있는 오페라 극장을 하나 제가 더 소개해 드리려고 넣었는데요. 이거는 아르헨티나, 테아트로 아르헨티나 극장입니다. 이것도 로마의 그 판테온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. 이 극장에서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초연한 극장입니다. 이 극장 뒤에 보면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그 이발사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. 아마 그 세빌리아 이발사의 초연과 좀 관계가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길 이름이 이발사의 길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대표적인 곡이 두 곡이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합창입니다.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합창곡이죠. 이거는 이제 오페라가 시작되면 부활절 아침인데요. 부활절 아침에 이제 그 종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나오면서 합창이 불리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거가 정말 오늘 소개할 이 인터메조 간주곡인데요. 이게 1막짜리이기 때문에 막간에 있는 그 간주곡이 아니고 이 극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그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에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이 간주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요.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한 5명 제가 소개했는데 이 주인공은 이 투리두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연인은 산투차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마부가 있는데 알피오라고 하는 농부가 있고요. 또 그의 아내가 되는 롤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루치아는 투리두의 어머니입니다. 근데 이 관계가 사실은 두 커플의 그 갈등과 비극의 이야기입니다. 원래는 투리두가 롤라, 알피오의 아내가 된 이 롤라와 연인 관계였는데 그 투리두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이 마을을 떠나게 되고 이 롤라는 결국 알피오와 결혼하게 됩니다. 이 군대에서 돌아온 투리두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
이제 그러면서 산투차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여자를 연인으로 두게 됩니다. 그런데 결국은 이 투리두는 이 결혼한 롤라를 못 잊어서 그 여자를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산투차가 질투를 하게 되고 그 질투에 이제 못 이겨서 알피오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. 이거에 어떤 아내에 대해 뭐 배신이라고 그럴까요? 그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에 시기심에 불타는 알피오가 투리두한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게 되는데 이때 투리두는 그 결투에 이제 나가기에 앞서서 어머니 루치아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산투차를 좀 돌봐달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. 그리고 이런 어떤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때 이 간주곡 인터메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루치아와 산투차는 굉장히 이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두 사람이 정말 긴장감을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한참 후에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. 투리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외침을 듣게 되니까 루치아와 산투차가 패닉에 빠져서 굉장히 정말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이 오페라는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오페라는 정말 어떤 시골의 어떤 이 두 커플의 사랑과 질투 그리고 그에 따른 비극적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주곡을 하나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약간 푸른색 글씨로 밑줄 친 데를 보시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은 시칠리아의 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오프닝 콘서트로 연주된 겁니다.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테아트로 안티코 타우르미나에 있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연주를 맡은 지휘자가 바로 정명훈 선생이고요. 오케스트라는 라스칼라 필하모니카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G7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명훈 씨가 지휘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. 여기에는 G7 정상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.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,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, 프랑스의,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, 전에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베 수상,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 다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에 제일 밑줄에 보시면 어떤 동양인 한 분이 막 웃고 있는 분이 하나 있죠. 안경 쓰고.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. 이분은 한국 분인데 그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를 했던 김용 총재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세계은행 총재 되기 전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총장을 다트머스 칼리지의 총장을 역임한 분이죠. 그래서 여기에 아마 초청돼서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명훈 씨가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정명훈 씨가 저 오른쪽 아래 보이고요. 이 고대 극장의 이 터진 대로 쭉 가운데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거기 화산이 하나 보입니다. 그게 에트나 화산입니다. 그래서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까지 이렇게 쭉 보이는 아주 풍광이 수려한 곳에서 이 마스카니의
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이 이제 끝나는데 여기 지금 이 유튜브의 마지막 장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, 지금 재임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재임할 때죠.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마스카니의 이 간주곡은 영화에도 쓰였는데, Godfather 3편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의 그 무대가 바로 이 팔레르모, 시칠리아의 주도죠. 팔레르모에 있는 테아트로 마시모 극장이 그 Godfather 3편의 마지막 장면의 무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이 총격이 벌어지게 되죠.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팔레르모 극장의 외관입니다. 이 계단, 이 입구의 계단에서 비극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 정면입니다. 그리고 요건 그 안에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페라 이게 루스카나에서는 이 주인공이 남자가 죽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비탄에 빠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,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아주 평행선을 이루죠. 여기서는 이 사진에서 보면 그 왼쪽에 있는 이게 소피라고 하는 딸이고, 이 알파치노가 아버지죠. 딸이 죽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비통에 빠지는 장면입니다. 이 장면은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알파치노와 다이안 키튼 부인이죠. 그 아들이 오페라 가수가 돼서 이 주역을 맡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들이 죽죠. 그래서 이제 이제 오페라가 끝나는데 이제 박수 치고 있는 장면인데, 이 행복했던 이 장면이 잠시 후에 오페라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이 반대편 마피아에 의해서 딸이 그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이 알파치노가 비탄에 빠지는 장면이 이제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인데, 여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좀 화면이 안 좋아서 지금 총격전이 벌어져서 막 쓰러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 오페라 극장 입구죠. 그래서 이 쓰러진 딸을 소피를 부여안고 이 알파치노가 정말 절망에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. 이때 이 마스카니의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이 조용하게 배경음악으로 깔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알파치노는 정말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정말 괴성을 지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딸이 죽고 이 알파치노가 이 정원에 이렇게 앉아서 과거를 쭉 회상합니다. 딸과 파티에서 춤을 췄던 그런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 영상으로 쭉 지나갑니다. 그러면서 이 마스카니의 이 간주곡도 아주 조용하게 흐르죠.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그러면서도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평화롭지만 비극성을 내포한 그러한 간주곡이죠.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알파치노가 저기 의자에서 강아지가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죽게 됩니다. 이거는 마치 대부 1편의 갓파더인 말론 브란도가 마지막 장면에 앉아서 이 어린 아이들이 손자인가 손녀인가 같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의자에서 정원에서 넘어지는 게 마지막 장면이듯이 그와 똑같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알파치노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때 이 마스카니의 이 정말 서정적이지만 비극적인
이 간주곡도 그때 끝이 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간주곡, 이것이 얼마나 정말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음악이었고, 얼마나 마스카니의 이 곡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으면서도 드라마틱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하여튼 이 곡을 지휘한 정명훈 선생의 지휘도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. 또 라스카와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